협참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 금지는 22시부터 2길 4시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는 1982년 1월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참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휘 통제실에 이어서 계엄 상황실에도 갔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요구하고 육군 본부 장성들을 서울로 소집했는데, 야당에선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건 지난 4일 새벽 1시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합참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1시간 반쯤 뒤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장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예, 출발했습니다. 30분 만에 취소되긴 했지만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에 육군본부에 있던 장성들이 서울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사이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실로 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3층 지휘통제실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등을 격려한 뒤 지하 4층 계엄 상황실로 곧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계엄 상황실에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욱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상황실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적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국회 법령집을 찾고 육군 장성들을 소집하고 직접 계엄 상황실까지 찾은 정황으로 미뤄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행 금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되며 통행증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외부 활동이 엄격히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전국의 모든 대학교 휴교. 대학가를 중심으로 극렬 세력의 폭력 시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모든 대학교가 휴교될 수 있으며 결혼식, 장례식 등 관훈상제와 종교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집단행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SNS 활동을 금지. 온라인 공간에서 집회 및 단체 행동을 선동할 경우 계정이 예고 없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와 영상물, 출판물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계엄사령부의 검열 이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광화문 등 특정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의 판단에 따라 휴대폰 통신 전파를 일시 차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이처럼 기본권 등이 제한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밤사이 비상계엄으로 급박했던 순간들,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